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요, 오펙 플러스의 그 딜레마를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한 10년 이내에 이 오펙 플러스 해체될 것 같고요. 러시아 경제 한 번 더 폭삭 망가질 것 같고요. 사우디 경제는 좀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 응? 즉, 장기적으로 대략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사우디 경제는 지금보다도 더 쪼그라들 거 아닌가. 막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한번 신나게 놀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 해체되고 러시아 경제 망가지고 사우디 경제 쪼그라드는 이런 힘은요. 어떤 그 정치적인 힘이 전혀 아니고요. 시장의 힘, 기술 혁신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 준비한 거는 좀 되었는데, 지난주 초에 이걸 다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올리려고 보니까 사우디에서 대형 사고가 터졌네요.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기본적인 그 분석의 틀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형 사고 터졌으니까 이거 수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이터 기사 한번 보십시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소유하고 있는 그 쿠라이스 유전, 아브카이크 탈황시설 이런데 예멘의 후티 반군이 그 싸구려 드론 공격으로 아주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무려 한 1000km를 날아가서 불질러 버렸다는 건데, 앞으로 미사일 방어망이 아니라 드론 방어망 구축 사업이 돈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0만 원짜리 드론 격추하려고 100억짜리 미사일 날릴 수도 없고 말이죠. 하여튼 이래저래 골치 엄청 아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우디 생산량 절반이 감소됐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대략 일평균 한 1000만 배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얘들이 생산량 감축 중이니까 대략 한 930에서 950만 배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반 정도 날라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이런 보도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중앙일보 기사 제목 한번 보십시오. 월요일 유가 공포가 온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일 유가 공포가 올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막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겠죠. 글로벌 선수들이 말입니다. 걔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입수를 할 겁니다. 걔들은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분명한 거는 내일 원유 선물 뭐 적절하게 상승하겠죠. 근데 내일 아시아 시장보다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저녁에 열리는 그 미국 시장, 여기가 진짜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장이 그 유가 선물 가격. 여기서 말하는 유가라는 건 일단은 WTI 기준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요, 후티 반군에 대한 그 대대적인 보복 공격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름값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세력들이 많죠. 많죠. 얘들은 후티 반군을 뒷구멍으로 부추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세력이 돕지 않는다면 반군이 스스로의 힘으로 저런 힘을 분명히 가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모두 기름의 공급 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우디 기름 산업의 수익성 악화, 장기적으로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 사고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산 차질, 공급 차질 이렇게 발생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그러면 생산량 감축하는 이 카르텔 일시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요? 일시적이라는 의미는 땅 속의 기름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결국 수리해서 다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국들은 경쟁적으로 생산 늘려서 비싼 값에 조금이라도 더 팔고 싶겠죠. 메뚜기도 온유물이 한철이니까. 근데 과연 후티 반군이 지속적으로 사우디의 다른 시설 또는 이번 사건 시설이 완파가 안 됐다면 아예 완전히 완파시켜버리려고 추가적인 공격으로 이렇게 초토화할 능력이 있는지, 이거는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이거는 두고 봐야 하는 거죠.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세력이 돕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고요. 지금 미국이 일단 이란을 지목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예.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집중적인 감시를 하겠죠. 그런데 간 크게 여기서 돕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건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일 또는 하루 이틀 분명히 유가는 상당폭 오를 텐데 이 오른 가격이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일시적 사건으로 상승한 유가가 과연 얼마 동안 유지될 것인가입니다. 하루 이틀은 갈 가능성이 있죠. 일주일 갈까요? 일주일 간다면 상당히 많이 가는 겁니다. 오른 값으로. 한 달 이상은 저는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정도라면은 한 달 이상 이렇게 고유가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이후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만약 이 정도라면은 ETF 인버스 투자 또는 오른 값에 선물 매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어떤 판단이 듭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패권을 이미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더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원유 생산 능력과 수출 능력을 정리하겠습니다. 매장량은요, 이미 세계 1등입니다. 이미 이런 주장은요, 수년 전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런 자료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소비량 기준으로 미국이 300년간 사용할 기름이 미국 땅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류가 지금처럼 기름을 많이 소비하던 시간, 분명한 건 150년 안 됐죠. 100년은 좀 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에서 15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300년간 사용할 기름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겁니다. 매장량은 거의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을 퍼올리고 세계 시장에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 기반 시설의 유무입니다. 또 기술, 이런 거죠. 미국의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거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이 발표를 보면 금년 7월 일평균 원유 생산량이 이거는 실제 데이터입니다. 11.7 밀리언 배럴 per day, 즉 하루 1170만 배럴 이렇게 생산했다는 겁니다. 2019년 평균 12.3 밀리언 배럴 per day, 내년에는 13.3, 1330만 밀리언 배럴 per day, 1330만 배럴 per day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시장의 수요가 있다면 생산량은 더 빨리 증가시킬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텍사스 셰일 석유 집중 퍼올리는 곳, 이게 퍼미안 분지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퍼미안 분지입니다. 이 분지가 퍼미안 분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여러 번 소개드렸는데 미완공 유정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아파트 다 지어놓고요, 준공 검사만 안 받은 이런 상태와 비슷하다고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만 있으면요, 스위치 뻥 누르면 기름 풀린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국제 기름 시장은요, 2008년 이래 수요가 가장 약하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공급 수요 분석할 때 공급 초과라는 겁니다. 미국이 강력한 미국 국내 소비 시장을 바탕으로 경제가 비교적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러나 미국 이외 다른 곳은 힘들잖아요. 이게 기름 수요 약한 원인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도 기름 수요 약하게 보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수요 약세를 반영해서 위에서 본 미국의 생산량 전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미국 생산량 증가 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생산이 늘어난다고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주 재밌는 그런 특징입니다. 셰일 기술 혁명이 지속되고 있어서 과거와 달리 이곳에 셰일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과거에는 우리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영시업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위주로 중소기업 위주로 셰일 개발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은요, 글로벌 대기업들이 여기 직접 대규모 투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 생산 단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유종마다 그 곳마다 다 다를 텐데 가장 낮은 곳은 아주 낮은 곳은 19불대도 있다고 제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균적으로 40불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이미 35불선이라는 이런 주장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기술 혁신 지속되면서 더 내려갈 가능성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늘어난다고 비용 증가하는 거 아니다. 이게 아주 매우 중요한 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우디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는 현상입니다. 이거. 특히 러시아는요 생산 시설이 낙후돼 갖고 생산 비용 상당히 높습니다. 셀보다도 더 높을 겁니다. 저거. 이제 미국의 수출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소개드렸는데요. 시티그룹 그 자료를 보면은 현재 미국의 원유 수출 능력은 3 million barrel per day, 즉 매일 3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4 million barrel per day, 400만 배럴로 증가하고요. 내년 말까지 500만 배럴로 증가하고요. 3년 내에 600만 배럴까지 2023년까지 만약에 송유관 건설 투자가 지속된다면요. 800만 배럴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그 미국의 수출 능력에 바틀렉이 됐던 것이 그 퍼미안 분지에서 퍼올린 기름을 수출 항구까지 그 기름을 보내는 송유관이 부족한 게 이건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그 착착 지금 그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텍사스, 루이지애나 이런 걸프 코스트 지역에 대대적인 원유 수출 항만 시설 이거 확장 투자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항만의 수출 능력을 조만간 매일 600만 배럴 확보하고 이거 더 늘려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 능력의 지금 제약 요인은 송유관, 그다음에 수출 항만 시설의 카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름 퍼올리는 것 자체는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매우 중요하겠죠. 예? 힘을 가지고 자기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다미넌스 우월적 지위 확보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즉 원유 가격에는 신경 안 쓴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도 가격이 하락하든 말든 원유 시장 다미넌스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년 기준 미국 생산량 1,300만 배럴인데 사우디가 1,000만 배럴. 지금 사우디는 감축을 한다니까 950만 배럴 내외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압도적 그 우월적 지배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생산량을 유지할 때 만약에 미국이 1,300만 배럴 더 늘려갖고 1,500만 늘리고 넘어가고 2,000만 배럴까지 만약에 지속해버리면은 미국이 압도적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항을 해서요, 사우디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오펙 플러스, 이게 뭐 동맹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동맹 이전 단계. 하여튼, 사우디하고 러시아 중심으로 오펙 플러스 둘이 짝짝꿍이 맞아서 지금 잘 놀고 있잖아요. 잘 놀고 있습니다, 쟤들. 얘들이 지금 필사적으로 가격을 담합해서 기름값 한번 올려보려고 서로 짜고 생산량 줄이고 난리잖아요. 지금도 감축 중인데 추가로 더 감축하려고 논의를 하다가 요걸 당장 합의는 안 되고, 왜냐하면 감축하면은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러시아 같으면은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딱 줄어드는데. 그래서 추가 감축 여부는 1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얼마 전 두바이에 있었던 월드 에너지 포럼에서 나온 결론 아닙니까? 인데 말이죠.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펙 플러스에 하는 저런 생산량 감축 논의, 이거 세계 기름 소비자들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과거에 석유를 무기화했고요. 기름값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힘든 시절 겪게 했습니다. 공급자들이 담합해서 공급 가격을 올리는 행위, 생산량 줄이는 행위, 이런 거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이거 매우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기업이 이런 짓 하면 국가가 막는 것이 원칙인데 오펙 플러스는 저것들이 수십 개 이런만 국가라고 이런 것들이 모여갖고 악랄한 범죄 행위를 지금 모의 실행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불공정 행위라는 점에서 중공의 국영기업에 대한 그 불법 보조금 지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오펙 플러스의 이 가격 담합 생산량 그 감축, 이 불공정 행위는요. 시장의 힘에 의해서 깨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죠. 실패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장의 힘이라는 거, 이게 바로 기술 혁신의 힘이고요. 바로 미국의 세일 혁명이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 그 소개해드린 사우디 그 신임 에너지 장관의 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러시아 등과 오펙 플러스는 계속 갈 거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until death do us part. 제가 소개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until test of time. 이러고 있습니다. test of time. 세월의 시련. 이게 올 때까지 둘이 뭐 연애합니까? 미국이 들으면 엄청 서운할 거 아닙니까? 사우디라는 여인이 말이죠. 러시아랑 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뭐 함께 한다는데, 와, 그런데 이번에 아람코 석유시설 불타니까 러시아에 전화한 게 아니라 미국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괴로울 때 진짜 힘이 되는 친구는 미국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서요, 오펙 플러스의 딜레마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분명히 생산 공급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만큼 거기에 계속 투자가 일어나니까 완전히 그 사기업 영역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원유 생산 공급 계속 늘어날 거다. 이건 거의 100% 확실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여기에 대응한 오펙 플러스의 카드라는 게 뭡니까? 딱 둘이죠. 생산량 유지하거나 감축하거나 이것뿐입니다. 얘들도, 저 오펙 플러스도 미국 따라서 생산량 늘리지는 못하죠. 생산량 늘리면은 기름값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생산량을 유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밑에 있을 겁니다. 40불 밑으로 직행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재앙이죠. 그렇다고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팔리는 양은 그대로일 거 아닙니까? 기름값 내린다고 해서 석유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수입이 지금 WTI가 55불인데 55불 들어오다가 만약에 40불 밑으로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팔 것은 기름뿐인데 기름 팔아갖고 그거 가지고 온갖 거 다 사와야 하는데 부도나는 거죠 뭐. 특히 러시아는 시설들이 낙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생산량 감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축을 해도 오펙 플러스한테는 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펙 플러스가 유가를 높게 받쳐주는 형국인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셰일 기술 혁명 더 가속시키게 된다 이겁니다. 셰일 석유는요, WTI 기준 55불 선이면 노다지 캐는 겁니다. 당연히 투자, 기술 개발 활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름값은 사우디,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가 지금 받쳐주고 있잖아. 그렇죠?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펙 플러스 더욱 위협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오펙 플러스의 그 감축 카르텔은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해체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거 앞으로 10년 내에, 대략 한 10년 내에 저는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회원국들이 각자 도생할 거 아닙니까? 몰래 더 퍼올려서 더 많이 팔려고 시행 난리 칠 겁니다. 예. 뭐 뻔하죠, 뭐. 사실 오펙 회원국이라는 곳, 사우디나 이런 몇몇 국가 제외하면은 존재감이 거의 없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고요. 뭐 나이지리아 지금 매우 힘듭니다. 예, 나이지리아 경제도. 예. 그래서 이 송사리들은 볼 것도 없고요. 러시아 경제부터 박살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우디 경제는 망하지는 않더라도요, 지금 상당히 쪼그라들 가능성가 높게 보입니다. 우선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1인당 GDP가 한국 대략 이제 한 3만 불 봐야겠죠. 사우디 2만 불, 러시아 1만 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총 GDP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이거 러시아가 11위입니다. 1조 5,775억 불 수준. 한국이 12위, 1조 5,300억 불 수준. 사우디 19위, 6,838억 불 수준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부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유가 하락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선명합니다. 이미 수차례 국가 부도 전과가 있는데 지금도 지금 부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폭락하면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루블화 환율 앞으로 급등할 가능성 예상이 됩니다. 사우디 보시면요, 기름판 돈으로 다른 분야 투자 매우 활발합니다. 지금 산업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은 맞죠. 그래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기름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행히 과거 고유가 시대 때 사우디는 부채를 많이 줄여갔고요. 부채 위험은 지금 매우 낮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가가 폭락하더라도 위기 사태가 오기보다는요, 경제가 쪼그라드는, 찌그러드는 그런 어떤 사태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국부 펀드 활용해 갖고 다른 신성장 산업 분야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지, 이게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경제 이게 지금 어떻게 망가지는지 특히 이게 주목이 되고요. 사우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목해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마귀 같은 톳발 견들. 예. 톳발, 토착 빨갱이 줄이면 톳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토착 빨갱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굳이 북한 공산당과 연계가 안 되더라도, 한국 내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들, 이 골빈 새끼들이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착 빨갱이, 톳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개 같아갖고 제가 개견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톳발견이라고, 아주 명언인 것 같습니다. 이 마귀 같은 톳발견들이 왜 마귀 같느냐 하면은요, 도대체 말이죠, 사기, 조작, 선정, 선동, 거짓말, 얼굴빛도 안 바뀌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같다는 겁니다. 예. 예? 마귀 같은 톳발견들이 밤낮으로 지시돼 갖고요, 완전히 이거 미친 개판, 개한민국이 되어가나 싶었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귀 같은 톳발견 저 무리들이 지들 손으로 지옥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말고요, 모조리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조리 지옥불 구덩이에 쳐 박아버리고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영구 봉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신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